국회가 또 마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혜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내정된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발간한 지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게재돼 야당이 정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기다렸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면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릴레이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고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우리 지금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저희의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강행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 두 당은 오늘 조 위원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태우, 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의원 사태에 이어 조혜주 위원 임명까지 여야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경색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서 핵심만 확실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예. 조혜주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2001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요. 예. 사무처 직원을. 그러니까 과장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쭉 거기서 일했던 분인데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네. 이제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에서 뭘 맡았었죠? 공명선거 특보를 맡았어요.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뭐 평소에도 그 중앙선거관리에서 일을 했으니까 업무상 예.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이분이 특보를 했던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경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예. 저 대입 검정고시를 네, 봐서 맞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방송통신대 방통대를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저 학위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잔뼈를 쭉 계속 거기서 일을 거기서 했죠. 이제 일을 예, 했는데 예.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훌륭한 분이에요. 예. 훌륭한 분인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네, 이유로 그렇죠. 야당이 이 사람 싫다 예, 그렇게 이랬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왜냐 네. 정치 편향이 있다. 그렇게 근데 얘기하죠. 실제로 정치 편향의 시비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나온 건 그거는 없었어요. 없이 현재는 단순히 캠프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자. 그렇게. 근데 뭐 사실은 예전에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캠프에 일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했던 분은 전례는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런 전례는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또 하나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청문회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청문회 해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했고 근데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돌아왔잖아요.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안 했어요. 또 안 했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둘 수는 없다. 여야의 저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되길 바랬었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길 바랬었는데 청문회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두 번이나 재차 요청을 해서 송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리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청와대는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를 했으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당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정치 편향 이런 문제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이 안 좋았으면 뭐 스스로 사퇴를 하든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도 청문회도 하지 않고 임명한 것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청와대는 아니 청문회를 해달라 두 그랬는데 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하니까 어쩔 수 임명했다는 얘기고. 그런 거죠. 야당들 입장에서는 아니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를 하고도 지금 뭐 할까 말까 하는 판에 뭐 그 안 했다고 청문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임명하는 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네요.
대단하네요. 서로 예. 의견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2번이나 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청문회 안 한 거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계속 그럼 기다려야 되냐 청문회 끝날 때까지. 요 대목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중앙선거위원이 장관급이네요.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 한다는 얘기는 장관급이라는 장관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선거위원이 장관급이면 위원장은 그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대법원장급이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높은 자리네요. 예.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예. 되면 2월 임시국회는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완전 된다. 보이콧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완전 보이콧인데 그래도 국회는 합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고 여야가 어떤 선에서는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2019년 시작하자마자 2월 국회부터 이렇게 또 보이콧을 하고 일을 안 하면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미안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혜주라는 인물 자체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대체 전혀 아니죠.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를 하지부터 시작해서 예. 정치 편향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정치 편향을 했는지도 알려진 것도 없고. 그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좀 야당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상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죠. 계속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예. 다만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특보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청문회를 안 연 거는 저는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분이 정말 야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네. 따졌어야죠. 이런 문제를.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아무리 그렇다 쳐도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8명이야. 8명째입니다. 8명씩이나 이렇게 임명 강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야당과 협치가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도 뭐 안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두 가지 측면이 다 두 가지 있어요.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또 경색되면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럼요. 예, 예. 민생은 처리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는 따로 다투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설 연휴 때 좀 냉각기 좀 갖고 예, 예. 설 연휴 끝나고 좀 잘 되길 또 바라야 그럼요.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국회 상황이 다시 급냉됐고 예. 마비됐다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참 우리 그러니까요. 언론계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예. 손석희 JTBC 앵커 겸 대표 누굴 때렸다며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 예. 뭐 어제 보니까 주장과 사실은 별개입니다라고 예, 그렇게 그랬다면서요.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예. 우리는 사실만, 알려진 꼭 것만. 확인된 사실관계만 좀 따져보죠. 예, 그러시죠. 손석희 대표가 누군가를 만났죠. 그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자입니까? 그 프리랜서 기자예요. 프리랜서 기자. 기자 출신인데 프리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난 거는 사실이네요. 만난 건 맞습니다. 그거 자체는 상암동에- 가짜 뉴스가 아니군요. 상암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만났다는 건 사실이에요. 일식집에서 만났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록도 공개를 있어요. 했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장이 달리는데 예. 그 기자는 문제의 기자는 손석희 사장한테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입었다. 손석희 사장은 아니다. 예. 그냥 한번 툭 쳤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건 이제 우리는 모르죠. 이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다만 녹취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전부 다 이렇게 손석희 사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그 K 씨라고 하는 분, 그 프리랜서 기자는 이건 가격을 해서 맞았다라고 맞았다. 주장해서 전치 3주에 진료 증명서까지 떼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해 진단서까지 띄었어요. 띄었어요. 전치 3주. 3주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3주 진단서 띄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떼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석희 사장이 좀 젊어 보이서지 60대인데. 많죠. 예, 나이가 많으시죠. 그 기자는 젊은 기자인데 예. 뭐 60대한테 30대가 그렇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그날 관계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관계요. 예, 예. 둘이? 그래서 말투를 들어보면 손석희 사장이 반말을 하시고 예. 이제 그 김기하는 사람은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2017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 예. 두 사람의 관계는 2017년. 2017년 4월에 예. 손석희 JTBC 사장이 과천에 있는 모 건물의 주차장에서 예. 업무용 차량을 타고 아마 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예.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접촉 사고.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이 K라는 기자가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죠.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17년이면은 JTBC 사장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사장은 회사차 업무용 차량이면 기사가 있을 것이고
손 사장이 손 대표가 직접 운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문제의 이 김 예,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예. 손석희 대표는 당시 업무용 차량을 본인이 몰았다. 스스로 운전한 걸로 돼 예,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동승자 의혹 취재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현재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전혀 그건 확인된 바 확인 바가 아니죠? 없어요. 전혀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접촉 사고는 났어요. 사고는 접촉 그건 사고는 팩트예요. 났고, 예. 네. 그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예. 손석희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견인 차량을 아주 네. 가볍게 접촉했고 그 자리에서 자비로 수리비까지 제공하고 네. 그리고 해결됐다. 해결됐다. 주장 그렇게 예. 주장하고 김 씨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그냥 갔다는 거죠. 접촉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네. 도망을 가서 4차로선까지 쫓아가서 그 차를 잡았고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 해결됐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반말을 하고 할 정도면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취재해서 기사화를 하려고 했는데 했더니 김 씨 주장이에요, 이것도. 예. 그랬더니 손석희 사장이 그걸 무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인한테 접촉을 했고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회유를 했다라고 김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JTBC 보도국에 기자직을 예, 주겠다라고 주겠다며 회유를 아하, 했다. 이게 예, 김 씨 주장이고 예. 손석희 사장 측은 그게 아니고 이 그 전혀 없다.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자 자리를 채용해 달라고 협박을 해서 예. 그걸 계속 미루고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지금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충돌되는 상태로 해가 넘어갔고 2002년에 걸쳐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급기야는 최근에 이제 만나서 일시집에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주고받다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폭행까지 지금 김 씨는 일어났다. 주장하고 자고 손석희 주장. 사장은 그냥 툭 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손석희 앵커는 이 문제의 기자를 공갈 혐의로 뭐 고소를 고소를 했더군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허. 그럼 이 모든 주장이 허위라고 지금 그렇게 반박하고 주장을 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 기자는 3주 진단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교통사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는 나를 회유하려고 예. JTBC의 일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손석희 사장은 예. 김 씨가 정규직을 특채해 달라고 했는데 청탁을 거절해서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목하고 예. 아까 그 이 살짝 넘어갔던 그 문제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여부. 예. 요게 본질이자 핵심이죠. 핵심이겠군요. 이 부분이 야, 그 진실이 부분이 뭐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 모르는 상황. 경찰 조사하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손석희 사장한테 그 출석해 달라고 조사하기 위해 출석해 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고요. 예. 아직 거기서 손석희 사장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고소인 조사는 끝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 씨가 고소를 했고 또 손석희 사장도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험적으로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만은 예. 여기까지. 예. 예, 더 얘기하면 이게 뭐 이건 억측과 그렇죠. 추측과 뭐 그럴 이렇게 수 되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더 여기까지만 이상은 하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과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 예. 정리하는 거에서 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국회로 가보죠. 예.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유승민 의원은 그냥 남기로 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복당하는데 유승민계는 전부 다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요. 복당 불허대요. 예, 유성걸, 유성걸, 조혜진. 뭐. 이 두 의원 전 의원이죠. 이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자체적으로 그 당협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직강화 특위에서 예.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아니 그 뭐예요? 공개 오디션까지 해가지고 다 공개 오디션까지 합격했잖아요. 합격했어요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당 시당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아, 대구시당 대구구나. 경남도당에서 대구하고 경남이 경남에서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예, 예. 이 지역에서 이 두 분이 이제 그럼 거부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허할 때. 명분은 이거죠. 뭐예요? 예전에 바른정당이도 그때 예. 바른정당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후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 당시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쟁해서 네. 결국 떨어뜨리려고 했다. 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명분이고 예. 행간의 뜻은 가로 열고 닫고는 유승민 개니까 예, 그렇게 당신들은 보여집니다. 유승민 개니까 우리는 못 받아. 네. 유승민하고는 같이 못 가 이런 뜻이군요.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면 대구와 그 TK에서는 여전히 저 화면에 보시는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뭐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다고 보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을 여전히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해서 예. 같이 갈 생각이 없군요. 뭐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고 유승민 간다. 의원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체제로는 갈 수가 없다. 특히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전대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네. 복당을 하고 예. 입당을 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간다? 그건 더 이상하죠. 이상하다. 예. 어찌 됐든 이래저래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요 시간 없는데 딱 예. 1분만 해보죠. 예. 이현주 의원이 지금 당 소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이죠. 예, 근데 바른미래당입니다. 유튜브 방송하죠. 예, 합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 보면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한국당 의원인지 구별이 안 될 구별이 안 정도로 돼요. 제 색깔도 예, 색깔도 빨간색 입고 나오셨죠. 옷 색깔도 저 예. 의도적으로 빨간색으로 예, 예. 있는 거죠. 뭐 그런 것 한국당.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본인의 방송에도 한국당 의원들만 돈만 초대하는 된다는 거요. 거예요. 최근에도 조경태, 김진태 두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을 굳힌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날 그 조경태, 김진태 의원 불러가지고 대담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어느 당 출신이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유승민 전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참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최 교수님.